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프리고진이 이 바흐무트의 시청 청사에 가서 우리 바그너가 여기를 점령했다라는 동영상을 올렸다라는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주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진실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산트페테르부르크 이 바그너 그룹 소유의 술집에서 이 바그너 그룹 또 프리고진을 지지하고 푸틴을 반대하는 굉장히 유명한 밀블로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 이 SNS 팔로워가 56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폭사했습니다. 과연 누가 했을까요? 이런 내용,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는 러시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610명 죽었습니다. 전차 1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16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고 많지 않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특수장비가 16대나 격파되었습니다. 이 특수장비라 하면 방공무기, 통신무기, 통신장비, 그리고 이제 이 전자전 제모 뭐 이런 것들을 특수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에 16개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공군이 제이담 아주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죠. 그걸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 효과 때문인가요? 아무튼 특수장비가 16개나 파괴되었다라는 특이한 전과가 들어와 있고, 야포는 7문, 그러니까 뭐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차, 장갑차 등의 장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야포가 파괴됐고요. 무인 항공기는 13대가 격파되었다라는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전차 80대, 그리고 레오파르트 1 전차 160대로 총 240대, 그래서 한 개 대대당 40대 해서 6개 대대를 목표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이 독일제 전차 6개 대대 분량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표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6개 대대 같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 전차 예단을 만들어도 2개 예단은 느끈하게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 또 이걸 기계화 예단으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6개 기계화 예단 정도가 나오는 뭐 대단히 많은 수량입니다. 자, 벨라루스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서단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최서단 지역이면 바로 폴란드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다가 전술핵 배치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걸 위협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아무튼 폴란드와의 국경 인근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뭐 전술적으로 보면 바보짓이죠. 이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는 적의 포병 사격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사격거리 이런 데다 갖다 놓는 건 바보짓인데, 뭐 이거 어차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에 사용을 하나 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여기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빨리 석방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무슨 소리냐, 걔는 현행범이다, 실제로 비밀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범죄인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이건 정치 문제하고 다르다, 이렇게 항변을 해서 둘이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퇴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네츠크라고 하면 뭐 지금 뭐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바흐무트, 또 아우디우카 이런 데도 다 도네츠크인데 여기에서 철수할 리는 없고, 아무튼 어딘지 말을 하진 않고 철수 퇴각 중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대단히 뭐 신뢰성 있는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바흐무트 전선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자들이 지금 뭐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군사적 판단에 따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지킨다, 뭐 퇴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군사적 판단에 따라 운영한다 라고 하면서 약간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특이점이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공세가 많이 잦아들었다. 하루 동안 러시아의 공세는 30회 정도에 불과하고 이 하루 동안 전선에 등장한 러시아 전차는 단 2대뿐이었다. 그러니까 저 위 크레미나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전선이 많죠. 거기에 러시아 전차가 등장한 건 단 2대뿐이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이렇게 격파되었죠.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전차가 없다라는 거고 공세도 잦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강제 휴가를 보내버린 테플린스키 상장 그리고 공수군 사령관이었죠. 그 사람을 복귀시켜서 총참모부의 작전 계통으로 복귀시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을 반역 혐의로 연수에 체포하고 있다. 자, 어제는 이 러시아 정교회 최고 수장을 가택연금 조치를 하고 가택연금 조치하고 나서 그 아래에 이제 이를테면 뭐 조직으로 보면 부하들이 있겠죠. 그 사제들, 직급이 낮은 사제들 중에서 러시아에 도움을 준 어떤 도움이냐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경로, 이동 상황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 보고해 준 이런 사제들을 지금 반역 혐의로 연쇄적으로 체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즉 EU에서도 EU 안보 대표가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의장국 권한을 남발을 막고 총회에서는 이 유엔 안보리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제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정말 이건 개편해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의 기차역에 그 창고가 있죠. 여기에 일주일 새 벌써 3번째 폭격을 했다. 이 말은 보고 있다가 러시아 군의 물자가 들어오면 그냥 때리고 또 들어오면 또 때리고 또 들어오면 또 때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보급 물자가 들어오면 족족 때려버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멜리토폴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포리자주 그리고 헤르손주 이런 곳에 보급이 용이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정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 인근에 부교 장비를 대거 전진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군이 이 사진을 내보냈는데요. 이 러시아군이 지금 내보낸 사진이에요. 즉 우크라이나는 이 남부전선, 동부전선 이 지역에서 지금 대반격, 대공세 임박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이 전체 작전 내용, 이 전선 상황이 표현될 수 있는 사진,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언론 또는 SNS에 언급하지 말아달라라는 옵셋을 걸어놨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진은 러시아군이 정찰해서 찍은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부교 차량이에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캡처 보이는데 저 뒤에 이 트럭도 부교 차량이에요. 이렇게 부교 차량이 간다고 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드네프르강을 부교를 만들어서 도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하 작전에 임박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이 어딘지 자포리자일지 헤르손일지 아니면 도네츠크일지 아니면 루한스크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헤르손에서도 대거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즉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즉 대공세가 임박했을 것 같다. 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겠는데 바흐무트 진실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바흐무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도심 어디인지 모를 건물에 바그너 그룹 깃발과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는데 친러 진영에서 바흐무트 함락 임박과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도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팀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가며 게릴라전과 같은 형태의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4월 3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바그너 그룹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 일부가 바흐무트카 강을 건너 도심으로 진입했으며 여러 건물에 깃발을 꽂고 있다라며 기존 러시아군 돌격대가 15에서 30명 규모로 편성되었던 것과 달리 이들은 10명 미만으로 움직이며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하식별이 어려운 전투복을 입고 나타나 우크라이나군 속에 파고드는 식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는 피하가 뒤섞여 전차나 장갑차에 의한 오인 포격 가능성이 있어 방어병력을
도심 서부 지역으로 배치하는 등 주말 동안 방어선 조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의 근접전 전략으로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데요. 러시아는 기존의 돌격대를 쪼개 분대급 이하 편성으로 바흐무트 외곽은 물론 도심 일대 곳곳의 폐허를 옮겨 다니며 우크라이나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바흐무트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심야 시간에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바흐무트 중심부 건물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고 바흐무트를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바흐무트시 행정청이 있던 곳으로 이틀 전 바그너 그룹이 국기를 개양했던 건물 바로 옆 건물인데요. 이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회색지대로 분류하는 경합지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프리고진은 이 건물에 깃발을 꽂는 장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재하며 러시아 국기에 브라들렌 타타르스키에게 좋은 추억을 이라고 썼다고 밝혔는데요. 타타르스키는 프리고진 편에 붙었던 러시아 유명 밀 블로거로 최근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폭사한 인물입니다. 피아가 뒤섞이고 러시아군이 소부대 단위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숨어들며 게릴라전을 펴자 우크라이나군은 신무기를 동원해 이들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량으로 공급한 마크 14 모드 제로 대건물 수류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압력 수류탄인 마크 14 모드 제로는 건물이나 벙커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위력적인 무기인데요. 특히 밀폐된 구조의 건물에서 그 살상력이 극대화되는 무기로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의 산악 동굴을 토벌할 때 위력을 떨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 방어선을 바흐무트 도심 서쪽으로 이동 조치하고 도심 중앙부와 북부, 남부,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소탕 중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군은 이미 도심이 러시아군 손에 떨어졌고 현재도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대난전이 된 바흐무트 전투,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리고진이 심야에 바흐무트에 나타났다. 참 간이 크긴 큽니다. 정말 간이 크네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도 바흐무트 여러 번 갔는데 이 프리고진이 여기 가고 지금 뒤섞여서 난장판이고 피아가 잘 구분이 안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우크라이나군이에요. 이게 러시아군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12개 국기가 지금 있죠. 여기 이제 러시아 국기, 여기 우크라이나 국기 12개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죠. 왜냐 군복이 똑같은 거니까 멀티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 12개 피아식별 띠를 두르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색깔 달리해서 그거 외에는 구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군복 똑같고 무기 똑같고 생긴 것도 같고 말도 똑같고 이러니까. 자, 그런데 낮에는 그래도 피아식별 띠나 국기나 이런 거 보면 판단이 되지만 밤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인 사격, 자기 편끼리 쏘고 전투하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답니다. 근데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 측이 하는 거죠. 방어 측이. 이 군사력이나 병력이나 무력이 딸리는 방어 측이 하는 게 게릴라전인데 지금 러시아군은 공격편인데 공자인데 아니 공자가 지금 게릴라전을 하고 있어요. 희한한 전술이죠. 그런데 또 그게 또 먹혀들고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군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더 센데 포위해서 딱 그냥 가둬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 지금 괜히 얘들 때문에 15명, 30명씩 다니던 걸 지금 10명씩 쪼개가지고 막 다니니까 도대체 이게 밤에 어차피 등화관제가 돼야 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고 나타나니까 이게 러시아군인지 우크라이나군인지 모르다가 오인 사격해서 우크라이나군끼리 싸우고 피해 발생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뒤로 좀 빼자. 지금 완전히 엉켜있는 걸 뒤로 좀 빼자. 라고 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주장인데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주장이고 러시아의 주장 뭐냐? 밀려나갔다.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과연 진실은 뭔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이 어떤 건물에 가서 조용조용하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있는 이 구조물 그리고 이 구조물 요걸 봤을 때 요걸 뒤에서 이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 SNS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시청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뒤편 여기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흐무트카 강이죠. 이쪽을 러시아군이 건넜다고 한 지가 지금 한 2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 건너 바로 여기 요 옆이다, 요 옆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전진한 건 아니다. 이 강을 내줬다라고 하는 그 뉴스는 이미 2, 3주 전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거기서 지금 불과 한 블록 옆에 건너와서 여기다, 여기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프리고진이 야간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기가 지금 꿈이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물론 대공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여기서 러시아군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시가전에 이렇게 밀어붙여 놓으면 러시아는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여기에 이 건물들에 계속 몇 명씩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뭐 보급 딱 막아버리면 다 그냥 고사해버릴 이런 병력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가전으로 좀 더 많은 병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뒤로 빠졌는지 아니면 진짜 밀린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는 또 소탕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 막14 열압력 수류탄을 대거 줬는데 이게 이제 시가전에서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게 세열 수류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편형 수류탄인데, 요건 열압력 수류탄,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폐쇄된 공간 이런 데다가 탁 던져버리면, 또는 배기구 이런 데로 탁 집어넣어버리면 안에서 이제 터져가지고 완전히 열압력 현상, 공기를 진공시켜서 다시 뿜어버리고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류탄은 이렇게 터지고 별로 뭐 큰 어떤 그 폭음 작겠죠. 그런데 이 마크 14는 이 정도로 세게 터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건물 안에 계속 집어넣고 지하실 여기 있을 것 같다 집어넣고 해서 소탕전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한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 그러나 프리고진 저 영상을 찍은 곳은 이미 그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이다 라는 건 하나 알려드리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러시아가 권력투쟁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프리고진에게 경고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너 죽는다. 보겠습니다. 4월 2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한복판에서 폭발물이 터져 30여 명이 크게 다치고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워싱턴 네트워크는 푸틴 또는 군부 세력이 바그너 그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한복판의 카페에서 수류탄 2개 위력의 폭발물이 터져 유명 군사 블로거 브라들렌 타타르스키가 즉사하고 현장에 있던 30여 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현지 시각 4월 2일 긴급 리포트했습니다. 이날 카페에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유명 군사 블로거인 브라들렌 타타르스키 일명 막심 포민의 팬미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카페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생존한 부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자신을 타타르스키의 팬이라고 밝힌 나스차라는 여성이 타타르스키에게 작은 조각상 하나를 선물로 건네고 사라지고 나서 3에서 5분 뒤 그 조각상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폭발물은 소련 시절 군사 영웅의 흉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경호원은 자신이 흉상을 검사했지만 폭발물이 심어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폭발 위력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TNT보다 훨씬 강력한 RDX 계열 폭발물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RDX는 주로 군용 탄약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의 배후가 단순한 민간인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대도시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 측의 보복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미하일 포돌약 대통령실 고문에 나서 병 속에 있는 거미들이 서로를 먹어치우고 있다라며 러시아
국내 테러가 내부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에 불과했었다 라며 러시아 내부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격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을 러시아 군부, 정확히는 발레리 게라시모프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브게니 프리고진 편에 서서 크렘린과 러시아 군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군사 블로그인 타타르스키를 백주 대낮에 폭사시킴으로써 프리고진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은 이번 폭발이 대단히 정교하게 제작된 폭발물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작은 조각상에 고성능 폭약과 원격 기폭 장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카페도 문제입니다. 해당 카페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콩코드 그룹이 소유한 카페인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친바그너 밀블로그와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며 크렘린과 러시아 군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자리였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사건 당일 여러 일정이 있었던 타타르스키가 프리고진 소유의 카페에 있었을 때 공격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아파트에서 1997년생 여성인 다리아 트레포바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ISW에서도 러시아 내부 권력 암투의 중대 사건으로 평가한 이번 사건이 과연 20대 중반의 어린 여성이 단독으로 벌인 것인지 러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타타르스키, 필명은 막심 포민, 텔레그램 채널에 자신의 채널이 있고 여기에 팔로워가 한 56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유명 군사 블로거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친러시아 성향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친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성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푸틴, 쇼이구, 게라시모프 이 사람들을 막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을 계속 찬양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바로 이 다리 앞에 있는 여기다. 여기 있는 카페인데 여기는 이 프리고진의 콩코드 그룹 소유다. 그래서 여기에 평소에도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푸틴과 쇼이구 국방장관 등을 비난하는 이런 자리로 사용됐던 그런 만남의 장이었는데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지금 이 팬 미팅이니까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입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이 사람이 이제 타타르스키고 마이크 들고 강연하죠. 그런데 이제 경호원이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뭐 어떤 사람의 흉상 같은 거죠. 이게 방금 전에 어떤 여성이 팬이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고 갔다. 라고 하고 지금 무대에서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타타르스키가 이걸 받아서 옆에 놔두고 또 계속 강연을 이어가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내무군에서는 즉시 이 동영상하고 뭐 주변의 CCTV하고를 체크해가지고 범인이라고 이 여자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여성 3명이 지금 뭔가를 들고 오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여성이 타타르스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그 흉상을 들고 오는 모습이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폭약 그리고 정교하게 만든 이런 그 폭발물을 이 여성 97년생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혼자 순수하게 다 만들었을까? 배우는 없을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필 이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가 죽었다. 친러시아군 성향의 군사 블로거가 죽었다. 이러면 우크라이나 소행이었구나 하겠는데 한 칸 딱 더 들어가서 딱 보면 이게 지금 푸틴과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막 도구로 그냥 비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의 말대로, 포돌락 고문의 말대로 자기네들끼리 거미들끼리 병 안에서 서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즉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렇게 권력 투쟁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아까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 이 바흐무트의 시청에 가서 타타르스키에게 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치열한 권력 투쟁과 암투, 이젠 서로 죽이면서까지 경고를 보낸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전개된 러시아의 내부 투쟁 상황 알려드렸고, 바흐무트 지금 뭐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약간은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 작전이 어떻든 간에
바흐무트는 끝까지 다 지켜서 상징적인 의미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